네, 한월 학생 대상으로 하는 건데 미래 미래 2000 2020 또는 2030년에 들어올 학생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지금 녹화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첫 레이텍 논문을 쓰는 이제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네, 그래서 레이텍에 대한 이 동영상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르겠지만은 레이텍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좀 문법, 그 다음에 학 컨퍼런스에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처음에 세팅을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좀 이제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 공유를 하면은 제 화면을 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나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화면, 화면 2를 하면 되나? 공유. 네, 화면이 잘 보이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저걸 보이나요? 저기 뭐야? 이 구글 폼 보여요? 네, 보입니다. 크롬? 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마다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래서 이제 뭐 그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AI 탑 컨퍼런스들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이번에 한월 학생이 생각하는 컨퍼런스는 이츠카이라는 컨퍼런스예요. 컨퍼런스들은 이렇게 다 어떤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뒤에 연도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뭔가 홈페이지를 찾으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2022년도인데요. 현재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학회가 열리는 시점은 2023년이고 보통 1년 전에 이렇게 서브미션을 하게 되고 그게 1년 뒤에 가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23이라고 치고 찾아보면은 이제 2024 이츠카이라는 학회는 케이프타운에서 열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이 제가 마지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서 네,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걸 알 수 있고 딱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홈페이지가 뜹니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떠요. 그럼 여기에 이제 call for paper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논문을 모집을 한다는 모집 요강 같은 거예요. 이제 주요 날짜들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모든 컨퍼런스 페이퍼가 대략적으로 이런 어떤 데이트에 대한 임포턴트 데이트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어서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풀 페이퍼를 서브미션하는 데드라인이 1월 18일 까지다. 2023년. 그리고 이제 타임이 중요한데 Anywhere on Earth라는 타임 뭐랄까 이제 그 로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UTC-12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하고 따지면은 한 그 다음날 정도 돼요. 만약에 이게 12시면은 그 다음날 8시인가? 그 정도 차이가 대충 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서브미션을 하라는 얘기고, 이제 논문 서브미션은 보통은 이렇게 쭉 내려보다 보면은 밑에 이제 서브미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서브미션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CMT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어떤 AI 컨퍼런스는 오픈 리뷰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뭔가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MT 사이트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 계정이 이미 있어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컨퍼런스에 그동안 제가 뭐 이렇게 리뷰어든 어서든 참여했던 컨퍼런스들이 쭉 나오게 되고, 방금 이츠카이 2013으로도 왔기 때문에, 2023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이제 페이지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서브미션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서브미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뉴 서브미션을 이제 여는 페이지가 있을 텐데, 아마 안 열린 것 같아요. 아까 그 홈페이지를 보면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올려보면, 여기에 서브미션 사이트가 오픈되는 시점이 1월 4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1월 4일에 이제 파일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업로드를 하는 방법이었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라이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논문에 대한 그런 어떤 구조나 이런 라이팅은 어쨌든 학생들이나 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드바이저가 있을 테니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아니면 본인의 지도 교수와 같이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잘 만들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따로 어드바이저를 받는 거고, 근데 이제 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다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 콜포 페이퍼 페이지나 하여튼 이 서브미션 페이지에 서브미션의 자체에 대한 가이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포맷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페이퍼 포맷 해가지고 뭐 이츠카이 2023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뭐 작성을 해야 되고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에 대한 랭스도 있죠. 그래서 그 포맷이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보통은 AI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렇게 서플먼터리 매테리얼이라고 해서 본 논문 이외에도 추가적인 어떤 이제 뭐 코드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뭐 너무 긴 증명 같은 걸 뒤에 따로 빼가지고 써 있죠. 어펜딕스, 프루프스, 뭐 시계 유도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서플먼터리 매테리얼에 집어넣는 거고 대부분의 AI 탑 컨퍼런스들은 이제 더블 블라인드라는 그런 정책을 따르고 있어요. 더블 블라인드라는 거는 싱글 블라인드는 뭐냐면 제가 리뷰어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싱글 블라인드고요. 당연히 알면 안 되겠죠. 만약에 저한테 리젝을 준 사람을 제가 뭐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근데 더블 블라인드는 리뷰어도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제 학교나 뭐 인하대학, 한국에 있는 어느 작은 대학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리젝하고 이런 바이어스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통은 더블 블라인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노니머티를 지켜야 된다. 그 논문을 우리가 작성할 때 거기에 뭐 저자 이름이 들어간다던가 학교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어떻게든 하여튼 이 정체성이 드러나는 쪽 거를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이전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를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하나의 example이 나와 있는데 이전 연구를 우리가 뭐 확장했다라든지 이전 연구에서 우리가 이걸 보였다. 그때 이 8번을 인용을 했잖아요. 8번에 근데 그 저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은 이제 그 8번에 대한 인용에다가도 뭐 어노니머스라고 써놓는다든지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 억셉이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카메라 레디 카피라고 해요. 최종본이라는 거를 이 컨퍼런스에서는 CRC 카메라 레디 카피라고 하는데 카메라 레디 카피 버전을 제출할 때 이제 그때는 뭐 저자 이름도 당연히 다 들어가고 이렇게 어노니마이즈를 했던 레퍼런스에도 이제 이 사람이 사실 뭐 나였다 이런 걸 이제 써놓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고 논문을 작성은 이제 어떤 포맷을 하게 되느냐 뭐 학생들이나 이제 아직 이런 레이텍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은 워드나 한글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레이텍은 물론 처음 접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뭐 자동 넘버링이 된다던가 이미지를 이렇게 자동으로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레이블을 넘버링 자동으로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PDF로 만들었을 때 거의 이제 무슨 책에서 나오는 그런 인쇄 퀄리티처럼 굉장히 좋은 어,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잠깐만요. 이거를 녹화하고 있었는데 하필. 네, 잠깐 점수하고 화면 공유 중지가 아닌데 그러면 다시 시작하고 녹화를 어디서 중지하지? 아, 녹화가 안 되고 있었나요, 혹시? 아까 녹화된다는 안내는 나왔습니다. 그래요? 녹화가 되고 있긴 한 건데, 그러면. 네, 뭐, 우리 학생들만 볼 거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아, 서브 컴퓨터 구입한 사유.
네, 화면은 잘 보이고 있죠?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레이텍을 이제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 레이텍을 쓸 때, 레이텍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HTML처럼 뭔가 우리가 문법에 맞춰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레이텍을 컴파일하는 컴파일러가 있고, 그걸 이제 PDF 문서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 PDF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거고요. 어, 그 레이텍은 그러니까 컴파일러니까 뭔가 에디터가 필요한 거고, 그 레이텍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라떼, 그러니까 제 대학원 시절 때는 개인 데스크탑에 다 레이텍을 설치를 하고 개인 그 에디터가 다 있었어요. 뭐 텍스 스튜디오라든지 뭐 텍스 메이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요새는 이렇게 뭐 여러 명이 논문을 같이 작성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또 교수와 학생이 이렇게 협업을 하기에 그 좋은 웹 베이스 레이텍 툴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버리프라고 하는 툴인데 여기서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리프 이렇게 치면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로그인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또 이메일로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지금까지 저희 연구실에서 거쳐간 또는 현재 뭐 작성 중인 논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들어가 볼게요. 뭐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억셉이 됐던 거 위주로 보면 시그모드 2021년도에 논문이 억셉이 됐었는데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제 왼쪽에는 레이텍 파일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지금 뭔가 돌아가고 있는데 컴파일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 파일을 컴파일했을 때 이렇게 이제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PDF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되고 이 포맷은 그러면 랜덤하게 만든 게 아니고 아까 그 시그모드라는 여기 학회에서 지금 어, 논문을 작성한 거기 때문에 시그모드 컨퍼런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포맷을 가지고 레이텍을 다운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작성을 했는데 이제 작성하는 뭐 이 문법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물론 작성을 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알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인풋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이제 다 잘 알 텐데 뭔가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인클루드 하기도 하고 파이썬에서는 임포트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특정한 파일,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제 그러면 좀 이렇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포팅이라고 하죠. 우리가 C 언어로 만든 거를 자바로 바꾸기도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이것도 이제 포맷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그모드를 썼는데 시그모드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걸 이제 다른 저널이나 또 다른 컨퍼런스에 내야 될 때 이걸 좀 이렇게 잘 나눠 놓게 되면은 이걸 이제 포팅하기가 트랜슬레이팅 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뭐 보통은 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섹션마다 이렇게 파일을 레이텍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크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섹션이 뭐 1부터 6개가 있으니까 각 섹션마다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참고로 레이텍의 이제 확장자가 이렇게 점 텍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이제 쭉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인트로덕션에는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PDF에서 뭐 Fundamental Problem of Extracting Knowledge 이 부분에 뭔가 오타가 있어가지고 고치고 싶어요. 썼는데 그럼 거기에 컨트롤을 누르고 아니면 거기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방금 왼쪽에 이렇게 그 하이라이팅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extracting 하면은 정확하게 그 단어로는 안 가지만 그 문단으로는 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릴레이티드 워크에 뭐 모델 유니피케이션 이 단어를 딴 거로 바꾸고 싶어요. 뭐 모델 인테그레이션을 바꾸고 싶어. 유니피케이션 단어가 별로인 것 같아서. 그래서 더블 클릭해보면은 자동으로 섹션 2로 지금 넘어갔고 그 모델 유니피케이션으로 지금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컴파일된 결과물과
실제 레이텍 파일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네, 기본적인 건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한번 따라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결국은 이제 모든 컨퍼런스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츠카이 2023년 논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이텍 포맷이 있을 텐데, 포맷이 보통은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포맷이. 보통 이렇게 찾아보면은 링크가 있어요. 링크. 이 경우에는 지금 아직 링크를 제공을 안 한 것 같은데, 어, 네, 링크가, 포매팅 가이드라인, 여기 있죠. The updated latex style and word template will be made available 해가지고 6키트에 있다. 그럼 여기 클릭해봐요. 그러면은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뭐 이제 형태는 다르겠지만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운을 받으면, 자,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뭐, 한월 학생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우리? 파람겐이긴 했었는데, 뭐, 뭐, 일단은 리콜하고 제일 관련이 있으니까, 뭐, 리콜, 겐 이렇게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지금 그 프로젝트별로 다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트카이에서 2003년, 2023년에 낼 거니까 이렇게 세놓고, 이제 여기다가 다운을 받아놓고, 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압축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익스트랙을 해볼게요. 네. 익스트랙을 하고 들어가면은 포매팅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런 파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자, 이 이츠카이는 굉장히 지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텍스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텍스가 레이텍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거고 STY는 뭐냐면 이제 레이텍 파일을 작성했을 때 그거를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보여주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TY 파일이 이제 그 스타일 파일이고요. 이 PDF는 이제 그렇게 작성한 예제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은 이츠카이는 이런 식의 어떤 형태를 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걸 사실 잘 읽어보면은 여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포매팅 인스트럭션뿐만 아니라 어떻게 뭐 몇 장을 써야 되고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뭐 6페이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컨퍼런스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6페이지가 아니었죠. 아까 하늘 학생? 7페이지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네, 좀 다른 맞습니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홈페이지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어, 이 예제로 같이 주어지는 샘플 파일은 스타일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매팅 하는 것만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일단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컴파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레이텍 파일은 다운을 받았고 이 텍스트 파일이 레이텍 파일이고 워드로도 할 수 있는데 레이텍으로 지금 하는 거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워드로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BIB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들을 또 레이텍의 장점이 또 하나 그건데 레퍼런스를 굉장히 입력하기 쉽게 해주는 게 있어요. 레퍼런스를. 근데 이게 녹화가 안 되고 있으면 되고 있구나. 네, 레퍼런스를 뭐 한번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지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레퍼런스마다 이런 식으로 포맷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논문을 내가 어떤 논문을 하나 인용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디서 가져오면 돼요.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뉴 프로젝트 일단은 블랭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가끔 운 좋게 오버리프에서 특정 컨퍼런스에 대한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이츠카이가 오버리프 자, 이렇게 찾아보면은 가끔 가다가
네, 이렇게 있죠. template for submission to 이치카이 19 해가지고 오버리프에서 미리 제공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지금 근데 이제 2019년도니까 이게 연도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이제 또 항상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강의에서는 그냥 새로 생성하는 거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버래프에 이제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냥 블랭크 프로젝트를.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츠카이 뭐 2023년 그다음에 이름이 아까 뭐 썼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름이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짠 이렇게 나타났죠. 이거는 이제 비어 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준 건데 이건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레이텍 자체가 제공하는 기본 또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그런 이제 포맷들이 있어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는 다운을 받은 걸 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이제 일단 올릴 거예요. 업로드를 할 건데 업로드 하면은 이 오버리프가 잘 돼 있는 것이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올라왔죠? 그래서 이츠카이 22 이게 메인 파일인데 우리 기존의 메인 파일을 지우고 그냥 이거를 메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 파일을 이렇게 메인 파일이라고 하고요. 컴파일 해볼게요. 바로 되는지 일단 업로드를 했죠 지금. 네, 아까 봤던 PDF로 올리지 않았는데 PDF 일부러 안 올렸어요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그냥 바로 컴파일 돼서 쭉 나온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해볼 게 있다. 이제 어떻게 나누고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 뭐 이런 헤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도큐멘트 클래스가 뭐 이런 거고 페이지 위드 하이트 이런 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포맷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바꿀 게 없고 뭐 시어럼을 지정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시어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그젬플을 보면은 시어럼 예, 이런 거 우리가 뭔가 시어럼으로 이렇게 딱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명령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얘네는 아예 지정을 해놨네요. 이 경우에는 이것도 포맷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 타이틀 이제 이게 논문 타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논문 타이틀 안 정해졌지만 예를 들면은 equal 뭐 again 이렇게 정했다. again 뭐.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타이틀이 바뀌었을 거예요. 논문 타이틀이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uthor name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텍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아노니머스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모드를 같이 주는 그런 이제 레이텍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따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뭐 어노니머스 하려면 이런 옵션을 써라 이런 건 따로 없기 때문에 어, 글쎄 그냥 주석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주석 처리. 우리 지금 안 쓸 거니까 이렇게 쓰면은 주석 처리는 방금 제가 뭔가 눌렀는데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편합니다. 레이텍에서는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 퍼센트 표시가 주석이에요. 레이텍에 네, 이렇게 컴파일을 누르면 없어졌죠? 이렇게 그냥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뭐 어노니머스 여기다 굳이 막 쓰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자유입니다. 하여튼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만 않게 하면 되고 가장 먼저 할 거는 그래서 저자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도 보시면 써 있어요 설명이 다. 아까는 어서가 혼명일 때인데 뭐 멀티플 어서일 때는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긴 다큐먼트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 메인 내용이 나오는 거고 메이크 타이틀 이런 것도 다 명령어예요. 아까 타이틀이라고 우리가 지정해 놓은 거를 여기서 선언하겠다라는 거고 자 앱스트랙이 지금 하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앱스트랙도 따로 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인풋이라고 제가 명령을 했었는데 앱스트랙트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앱스트랙이 생겼고 에러가 당연히 나겠죠. 앱스트랙 파일이 없으니까 여기다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new file 한 다음에 abstract create 하고 당연히 비어있는 파일일 테니까 아까 제가 복사해 온 걸 abstract을 집어넣고 그러면은 abstract에 제가 놓고 지금 컴파일 하는 거는 오버리프에서 컨트롤 S입니다. 이걸 누르지 않고 그 컨트롤 S 버튼, 그러니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 버튼 마우스 클릭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앱스트랙에 놓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써요. 그랬는데도 자동으로 컴파일이 지금 뭐 전체 파일에 되고 있죠. 메인에 꼭 가서 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메뉴에 보면은 음, 있을 텐데 이게 어딨냐면은 여기 있을 텐데 네, 이게 뭔가 메인 다큐먼트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됐네요, 신기하게. 근데 여기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 다큐먼트를 지금 앱스트랙으로 하게 되면은 앱스트랙을 기준으로 컴파일을 하니까 에러가 날 거예요. 아마. 그 기본적으로 레이텍에 갖춰야 하는 그 구조가 있는데 아까 앱스트랙에다가는 그냥 앱스트랙만 집어넣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메인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앱스트랙에 가서 이렇게 컴파일을 해도 이거만 컴파일 하는 게 이 파일만 컴파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 이 메인 파일을 컴파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텍의 구조는 뭔가 장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1장, 뭐 1.1장 이런 걸 이제 섹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섹션 안에다가 인트로덕션 하니까 지금 여기 인트로덕션 이렇게 생긴 거고 서브 섹션 하니까 이제 1.1이 자동으로 내가 1.1이라고 안 써도 이 포맷에 맞춰서 알아서 이렇게 레이블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다 지워볼게요.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까지냐? 다 본문이에요, 지금. 뭐 서브 섹션에서 쭉 설명이 있고, 본문이 있으면 이제 아까 그 헤더 부분이 있었고, 부터 부분이 있겠죠. 또 끝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알고리즘 슈도코드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보면은 마지막에 에크날리지먼트, 여기 이제 사사표기 같은 거 하는 부분인데, 보통은 우리가 서브미션 할 때는 에크날리지먼트를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싹 지워볼게요. 그럼 내가. 이게 사실은 그래서 메인입니다. 메인의 전체고, 메인 텍스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기호를 쓰고 싶다. 그러면 AMS, MES를 써야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알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유즈 패키지 있는 대로 쓰면 되고, 만약에 인터넷에서 어떤 명령어를 가져왔는데 이게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오버리프에서 알아서 메시지를 줍니다. 이 패키지를 설치해라 이렇게.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학생들. 이게 진짜 강의처럼 돼버리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제가 이제 구성을 뭔가 했겠죠. 이 논문을 작성할 때는 항상 우리가 구조를 먼저 짜고 그냥 막 이렇게 바로 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섹션을 어떤 이름들로 어떻게 나눌 거고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컨클루전이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뭐 여기를 인트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도 되고 아니면은 뭐 섹션 1 이름이 아직 안 정해졌으면은 이렇게 써도 돼요. 섹션 1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은 논문이 한 섹션 5개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인트로, 릴레이티드 워크, 그다음에 본문, 그다음에 뭐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이렇게 하면 5개인데 거기에 뭐 중간에 어널리시스를 뭔가 내가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릴레이티드 워크랑 따로 빼가지고 특별한 뭐 프릴리미나리가 있다던가 그러면 6개까지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5개, 6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제 논문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에러가 났죠, 지금. 섹션 1, 2, 3, 4, 5 없기 때문인데 아까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요. 재밌었죠? TIO. 네, 이렇게 크리에이션 해주고 여러 개를 크리에이션 해야겠네요. new 6개를 해놨겠
5개 해놨죠, 일단. 5개니까 5개를 일단 다 만들어 볼게요. 3, 그 다음에 new, 4. 마치 이걸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아, 이거를 그럼 앞으로 이제 지도교수가 그냥 만들어주나 보다가 아니고, 이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쉐어를 하겠죠. 그래서 쉐어. 하나 학생, 그게 뭐죠? 이메일 주소가? 일단 그 오버리프 계정이 있나요, 학생 혹시? 계정은 없어야지. 계정 있습니다. 계정에 대한 해당하는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제가 프로젝트 생성만 해놓고 이제 요 세팅도 학생들이 직접 하게 할 거예요.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입니다. 아, 네. 채팅으로 지금 학생이 알려줬고, 네. 요거를 쉐어, 캔 에디트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리드 온리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만약에 뭐 공저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학부연구생이 좀 이렇게 논문 작성하는 거 좀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옵저버도 만들 수 있어요. 쉐어 하면은 인밸리드라고 떴네. 잠깐만요. 하널 042로 gmail.com. 네. 어, 뭐야 안 됐지 이게? 다시 써볼까? 뭔가 잘못 썼나? 한 이거 맞아요? EOL 0415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gmail.com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쉐어 네, 쉐어가 됐어요. 뭔가 이렇게 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invite not yet accepted니까 하나 학생 한번 accepted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나? 네, 그래서 이제 실습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학생 이제 아까 그 섹션 5개 잘 만들어서 컴파일 잘 되겠죠. 아 여기 떴죠. 한월 강의라고 지금 떴고 아마 한월 학생의 화면에는 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저를 막 따라올 수도 있고 제 커서가 어디 있는데 한월 학생 한번 커서 아무 파일에 대고 아무데나 막 클릭해봐요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내가 한월 학생이 지금 뭘 쓰고 있나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이게 진전이 없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월 학생 아무데나 쓰고 있어 봐 일단. 다른 파일 가도 돼. 섹션 뭐 다른 섹션 가볼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진짜 얘기했어요. 메인 파일 말고 다른 섹션 가서 한번 뭔가 써봐요. 자, 지금 안 보이죠? 한울 학생이 지금 커서가 방금 보였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거기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면 한울 학생이 여기 쓰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Don't do that.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서로 이렇게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채팅도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채팅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차피 뭐 보통은 학생들과 따로 메신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슬랙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이용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레이텍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쓰면 돼요. 이제 쓰면 되고 섹션 1은 당연히 그러니까 섹션이라는 명령어였어요. 이 명령어들이 궁금하면은 원래 레이텍에 있던 걸 좀 참고하세요. 여기에 지금 한월 학생 제가 쓰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것도 나오죠, 지금. 강한어를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인트로덕션 하면은 이제 드디어 라이팅이 시작된 겁니다. 인트로덕션이 생겼어요. 아까 한월 학생이 망가뜨린 이 앱스트랙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가 지금 많이 깨뜨리네요.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자르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이텍이 그걸 다 구분해요. 그러니까 레이텍이 굉장히 굉장한 게 어디서 내가 얘를 문단을 자르고 어디서 단어를 잘라서 보여줘야 제일 예쁘게 보일 것인가를 알고리드믹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누가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 사람이 만들었지, 이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컴퓨터 공학의 그냥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도널드 이 크누스라는 사람이고, TAOCP라는 그 논문, 뭐지?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이라는 그 책을 작성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스탠포드 명예교수인데 80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아직도 왕성하게 그 지필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고요. 그 학자가 레이텍을 만들어서 이 출판 쪽에 이렇게 지금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섹션 1이 생겼고, 그럼 이제 보통은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 그럼 바로 쓰면 되느냐? 보통 이렇게 쓰겠죠. Despite, despite of deep learning development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뭐 우리나라 학생들 제일 많이 쓰는 거 with the evolution of 이런 거 딥러닝의 발전과 함께 뭐가 됐지만 뭐 이렇다 이런 서론 많이 쓰잖아요. 어쨌든 이제 문단을 쓰겠죠. 이걸 바로 그냥 쓰면 안 되고 당연히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걸 미리 다 거쳤겠지만은 써야 될 내용들을 저하고 협의를 하고 미리 이렇게 문단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트로덕션에 우리가 맨 먼저 써야 될 말은 뭘까? 뭐 훅을 써야 되겠지? 이제 뭐 백그라운드나 뭐 이런 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했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근데 뭔가 이제 불편하게 만들어야겠지, 저자들. 그래서 프로블럼에 대한 뭐 모티베이션이라던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좀 불편해서 근데 뭐 기존의 연구들은 increasing works, 뭐죠, some 뭐 limitation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학생들하고 이거를 의논을 해가지고 거의 문단 정도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딱 한 문단씩 우리가 이렇게 순서가 딱 이루어지게 첫 번째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막 여러 개 써놓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뭘 쓰면 되냐면 문장을 문단으로 써주면 되지. 문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문장 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가 모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백그라운드에 대한 걸 얘기했다. 그거는 뭐 현재 이 연구에 대한 이 겐에 대한 현재 연구가 이렇고 뭐 컨티뉴얼 러닝에 대한 연구가 현재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그 아웃라인을 이렇게 학생하고 서로 잡아놓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실제 이제 라이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직접 쓰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한월 학생이 이제 썼겠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evolution of continual learning 그래도 조금 막 썼어요. 이렇게. 참고로 레이텍에서 문단은 한 칸을 띄고 쓰면 문단이 돼요. 네, 이렇게 붙여서 쓰면은 얘 세 개는 하나의 문단이 되고 자 컴파일해 볼게요. 그렇죠? 문단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문단에 인덴테이션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서 뭐 내가 이렇게 띄어야 된다던가 아 이게 줄이 안 맞아 한글에서 뭐 왜 얘는 들여쓰기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이런 거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된다. 모든 포매팅을 하고 이제 컨텐츠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볼루션을 틀렸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뭐 이런 것도 다 되고 아이고 이거 아닌데 컨트롤 R인가? 이것도 아니고 찾아 바꾸기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없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 되고 그래서 뭐 섹션 2는 섹션마다 보통 이름 정도까지는 이제 대충 만들어 놓으면 이걸 작성하는 시점에는 이미 학생하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논문의 아웃라인을 쭉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한 뒤일 거고 그 섹션의 이름 정도는 이미 결정을 해놨을 거예요. 릴레이티브 억스 그다음에 뭐 3번은 뭐 메소돌로지겠죠 보통. 근데 메소돌로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일반 명사로 메소돌로지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그 이 논문의
그 이름을 써주는 게 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얘가 리콜 겐이면은 여기에 뭐 리콜이 가능한 뭐 제네레이티브 모델이라고 쓴다던가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그냥 메소돌로지라고 써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취향 차이인데 여기에 조금 더 인포머티브하게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처음에 석사 학생들이 그냥 뭐 그런 걸 잘 못하던 때는 그냥 보통 이렇게 주어진 구성으로 쓰죠. 인트로, 릴레이티드 워크, 메소돌로지, 그다음 뭐야, 어, 뭐 어널리시스, 예를 들면 어널리시스 마지막 지금 5개로 했으니까 이제 여기 익스페리먼트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보통은 안 바뀌는 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 거는 인트로덕션하고 컨클루전은 딱 이 이름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금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를 하면은 이제 세팅은 어느 정도 된 거고,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하면서 뭔가 로그를 남겨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내가 어디까지 작성했다. 작성했는데, 아직 하고 있으니까, 보통 이런 식이에요. 학생이 작성하면은, 여기까지 지금 하늘 학생이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완료했구나.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좋은데 해가지고 다시 고쳐요. 이렇게. 보통은 다 뜯어 고치긴 하는데, 학생에 따라 조금 편차는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뜯어 고치는 방식을 하는데, 이제 그때 한월 학생이 어디까지 끝냈고 막 이런 걸 서로 좀 표시를 해두면 좋잖아요. 그걸 뭐 말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다 남겨두면 좋으니까 그걸 위해서 레이텍에 우리가 좀 커스터마이즈드 된 명령어를 몇 개 사용하는데 뭐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제가 예전에 박사 때 사용했던 거, 또 제가 다른 교수님과 이렇게 논문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됐던 것들, 이제 그런 몇 가지 일종의 태그예요. 그러니까 유저가 제가 만든 명령어 같은 거, 그걸 이제 공유해가지고 좀 할 건데, 그 태그들이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그모드를 다시 또 이그젬플을 들면 어, 메인이 어디 있지? 메인. first submission. 그냥 CRC 버전으로 가자. 메인 파일이라고 안 하고 제가 이때는 그냥 그 포맷 파일 그대로 썼네요.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게 메인 파일이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섹션이 지금 6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나오죠. 그 위에 쭉 보면은 원래 이제 이 포맷이 있었을 거잖아요. 원래 얘가 제공하는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이거는 논문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많이 쓰는 거는 한 요 정도를 씁니다. 요 정도. 요 정도. 딱 이 정도는 항상 쓰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패키지들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다 가져가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올라가서 방금 작성한 이츠카이 거기로 들어가면 하늘 학생이 지금 보고 있겠죠? 여기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있네요. 그래서 메인으로 가면 이 위에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개 이게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이 포맷 파일에서 이제 지정되어 있었던 패키지들이고 이게 지정되어 있었던 어떤 명령어인데 여기다가 제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유저, 디파인드, 뭐, 패키지, 디파인드, 유저 디파인드 합시다. 그냥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펑션 패키지도 있고, 뭐 패키지, and 뭐 명령어들 그렇죠? 대충 이렇게 써놓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체인지 컬러는 여기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지우고 애드도 필요 없고 자 이 정도가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디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거 명령어인데 이게 제 이름이겠죠? 제가 동안초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학빈킴이었는데 이거 한월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월캉이니까 H캉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김씨가 아니고 캉씨니까 강으로 쓰나요, 학생? G로 쓰나요? 캉으로 쓰나요? 네? K로 씁니다. K로 쓰죠. 예, 그래서 캉 이렇게 초이해서 투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 놨죠. 색깔도 지금 다른 게 뭔가 있고 하여튼 그 다음에 스몰 타이틀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아까 리콜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이름을 만들 때가 있어요. 보통은 뭐 리콜겐일 수도 있고 뭔가 같은 그 이름이 나중에 가면 바꾸고 싶을 수가 있어. 그때 컨트롤 H로 하는 것보다 이것도 명령어 만들어 놓으면 편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리콜겐이라는 거를 나는 아우어스라고 명령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자주 쓰는 노테이션들 있거든요. 수학적인 노테이션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매스 칼의 i를 그냥 슬래시 i라고 지정하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논문에 따라서 쓰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it 지금 명령어를 총 5개 지금 써놨는데 it라는 명령어, to도라는 명령어, 기초의 h칸, 스몰 타이틀 이렇게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자 뭔가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이렇게 주석 처리해도 되지만은 컨티뉴얼이라는 단어만 좀 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걸 나중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레이텍에다 남겨놓고 이 PDF에서는 좀 없앴으면 좋겠어. 잠깐 임시로. 그럼 여기다 이렇게 이트라고 써주면은 자, 지금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with the evolution of learning 이렇게 됐죠. 지금 continually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가라는 명령어를 아까 그냥 커서널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자주 좀 사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여러 개 썼어요. 이렇게. 여러 개 쓰고 문단도 여러 개 쓰고 뭐 여기도 문단에서 하는 학생이 이렇게 완료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만큼 했다. 네.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원하는 건 그건데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 선에서는 이제 좀 끝났다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했다는 거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한월캉 H 캉 하고 나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했다. 뭐 여기까지 뭐 마이빠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언제 여기까지 했는지 현재 지금 11월 16일이니까 이건 뭐 참고로 한글이 안 돼요 여기 그래서 지금 영어로 쓰는 겁니다. 노벰버 16,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런 시간까지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학생들에게 이제 내가 밤까지 일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P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밤 11시까지 에러 났네? 왜? 에러가 나는 이유가 있어. 자, 에러가 나는데 뭐라고 그랬죠? undefined continuous sequence라고 되어 있는데 H캉이 undefined는 아닐 것 같고 H캉 아까 해놨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에러 났을 것 같아요. 이 컬러. 왜냐면은 컬러라는 거를 쓰려면은 뭔가 컬러 패키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컴파일 해볼게요. 아마 에러 날 거예요. 여기서. 안 나네. 컬러 패키지가 그냥 아마도 뉴스 패키지 이건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됐죠, 이제? 에러 안 나고 여기 아까 했던 게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잘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색깔은 바꿀 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시안이 뭐지? 그래서 이제 저도 뭔가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한올 학생이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고쳤어. 딥초이하고 이렇게 써놓고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했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H康이 저한테 여기다 뭐 working on this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좀 저한테 알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좀 제가 예를 들어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하나 학생이 와가지고 여기 막 수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땐 저는 이렇게 많이 써요. 여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쪽은 좀 에디팅을 안 했으면 좋겠다.
D초라고 해서 그렇구나. D초 2. 네, 워킹 온 하면은 뭐 여기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작성을 해서 완료하면 여기를 위로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남겨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제 선에서 완료를 했는데 하늘 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뭐, 당연히 저한테 말로 해줘야겠지만, 그냥 고치는 건 안 돼. 근데 그렇다고 뭐 여기 정말 이제 에러 같은 거는 고쳐야 되겠지만은, 뭐 이볼루션을 그 스펠링이 틀렸다 뭐 그런 건 고쳐야 되겠지만 아 여기 내가 원하는 의도와 다르게 작성하셨는데 아니 내가 다시 고쳐야지 이건 안 되고 이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뭐 I think 이렇게 쓴다던가 this sentence is not 뭐 correct 뭐 그러면은 뭐 이제 간단하게 뭐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되고 간단하게라도 써주면은 제가 물어보겠죠. 여기 뭐 제가 학생이 쓴 거 내가 나름 고쳤는데 이상한가요? 뭐라든지 그리고 또 저도 쓸 수 있겠죠. 전 바이파라고 했는데 여기 도저히 이제 눈 뜨고 볼 수 없는 영어를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This paragraph again.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약간 턴제 같은 거예요. 턴제. 채팅하는 거예요. 그렇게 라이팅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들 몇 가지 좀 필요한 것들. 그래서 지금 D초의 H강, 그 다음에 뭐 it까지 얘기했고, 논문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패러그랩에다가 뭔가 붉은 글씨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단의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스몰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겐에 대해서만 좀 특별히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겐, 팝, popular food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죠 지금. 그래서 이 문단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거 좀 더 써볼까? 자 이렇게 계속 쓰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한 문단으로 여전히 인식하는 거 한 문단. 문단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띄고 쓰면은 문단이 이제 두 개로 나뉘는 거고 이렇게 여기 나눴죠. 그래서 이렇게 스몰 타이틀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이제 어떤 레이텍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예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패러그래프 있죠? 그다음에 그냥 좀 달라요, 근데. 패러그래프를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는 지금 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점을 찍는 게 좀 뭔가 약간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명령어를 여기 만든 거예요. 이렇게 스몰 타이틀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뭐 약간 띄어쓰기도 이렇게 한 거예요. V 스페이스라는 거는 버티컬 스페이스인데 그 다음에 H 스페이스는 호리젠탈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여백을 약간 오른쪽 주겠다. 겐 쓰고 나서 여기가 좀 공간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여백을 줬기 때문에. 방금 여기로 간 이유는 제가 여기 더블 클릭했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여백을 좀 많이 주고 싶다. 이걸 늘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뭐 이걸 굳이 바꿀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왜 안 늘어나느냐? 패러그래프라고 했기 때문이죠. 스몰 타이틀이라고 하면은 이 여백이 이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제가 더 치웠기 때문에. 네, 늘어났죠, 방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수학 기호를 요새는 워드에도 레이텍 기호를 그대로 참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많이 낯설진 않을 것 같은데 수학 기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어떤 이퀘이션을 쓰고 싶다. 아니면은 그냥 예를 들어 람다라는 기호를 쓰고 싶어요. 그냥 문장 안에다가. if the value of 람다라고 쓰고 싶어. 람다 기호를. 그럴 때는 특수 기호는 그러니까 매스 심벌이라고 하는데 수학 기호는 이렇게 달러 기호 안에 집어넣어요. 달러 기호. 달러 기호로 열었다가 닫아주고 여기에 람다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컴파일을 했을 거고 여기에 if the value of 람다 이렇게 나왔죠 지금. 그래서
이거 그럼 다 외워야 되느냐? 그 심볼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거는 막 저는 심지어 몇 개 외우고 있어요. 방금 람다도 제가 외웠고, 뭐 아니면 로, 아니면 뭐 여러 개 있겠죠. 뭐 아니면은 A 플러스 B를 표현하고 싶은데 A 플러스 B를 뭔가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하고 싶어. 그거를 뭐 A 플러스 B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버릇이고 이 A 플러스 B라는 게 수학이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수학의 기호는 저는 다 여기다 넣기를 일단 바랍니다. A 플러스 B라고 해놓고 이제 A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야 돼. 그래서 therefore 뭐 A is 뭐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A는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A를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양쪽을 묶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A가 A 이거랑 다르게 나온다. 자, 보세요. 다르죠? 여기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매스 심볼이나 노테이션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 그거는 전부 다 이 달러 기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뭔가 강조할 때 논문에서 이탈릭체를 써야 될 때가 있어, 가끔. 이탈릭체는 언제 처음 쓰냐면은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표현이 처음 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딥러닝이라는 말은 더 이상 새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을 굳이 이탈릭체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뭐 이런 말을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인 클래스 인크리멘탈 뭐 어, where is a problem 뭐 called class incremental learning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 용어를 내가 약간 강조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 용어가 약간 낯선 용어인데 이 논문에서 이 시점에 처음 나왔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클래스 이탈릭체로 써야 되는데 또 이렇게 수학 기호가 약간 이탈릭체처럼 보인다고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달러 표시는 무조건 수학 기호에만. 일단은 이렇게 하면 얘가 수학 기호이기 때문에 이 띄어쓰기를 인식을 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나오고요. 띄어쓰기 기호가 물론 있긴 있어요. 수학에서 띄어쓰기 기호는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 띄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됐죠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게 텍스트인데 심볼이 아니라 여전히 텍스트인데 내가 이탈릭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래스 인크리멘탈 먼저 쓰고 이걸 이렇게 블록 표시한 다음에 우리 이탈릭체 바꿀 때 컨트롤 I 누르죠. 컨트롤 I 눌러보면 뭔가 명령어가 자동으로 돼요. 오버리프가 제공해 주는 건데 텍스트 IT 이탈릭체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컨트롤 S 눌러보면은 자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 이렇게 다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마다 뭐 계속 텍스트 IT를 넣느냐 그건 아니고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탈릭체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얘기할 때 in 뭐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텍스트 IT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한번 이제 친숙해진 거예요. 너 이탈릭체로 한번 봤지? 이제 우리 이거 아는 걸로 하자. 그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한 건데 이탈릭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내가 뭔가 낯선 용어를 리더에게 소개하고 싶을 때 이 리더가 당연히 그냥 너무나 당연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프라블럼을 이탈릭체로 쓰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뭔가 이런 용어들, 고유명사들이 지금 처음 등장했고 이 사람에게 그걸 인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쓰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로 강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강조해야 되는 상황. 근데 이탈릭체를 너무 남발하면은 논문이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강조해야 되는 상황. 뭐 예를 들면은 포멀하게는 뭔가 우리가 generate라는 말을 써야 되잖아요. generate 어, generate data, 뭐 samples.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예를 들어 이, 이, 이
then generate data samples.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인데, 내가 이때는 뭔가 이거를 약간 시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멋있게 좀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뭐 리콜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리콜은 여기서 쓰이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내가 그냥 이렇게 약간 메타포로 쓴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강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땐 리콜 그러면 이제 이거 너 무슨 말인지 알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여기서 리콜이라고 했지만은 뭔가 생성한다는 거 당연히 이 위에 컨텍스트가 있었겠죠. 있었고 뭐 이렇게 쓰는 경우겠죠. 근데 이걸 너무 자주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되고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는 반드시 써야 되고 아니면 또 지정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름을 지정했어. 예를 들어 we call our 메소드를 우리가 뭐 제한하는 메소드를 이름을 붙였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리콜 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자 이렇게 이름을 아예 딱 붙인 거예요. 이거 방금 처음 나왔죠? 심지어 다른 데 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처음 만들어낸 거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We call our method, we call again. 그럼 그 다음에는 그냥 써야지. We call again, solve this, 뭐,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처음 등장할 때, 보통은 그래서 인트로에 한번 쓰고, 인트로에서는 이탈릭체가 좀 등장하고, 메소드에서는 이제 많이는 등장을 안 해요. 메소드에서도 뭔가 처음 나오는 개념이 있으면은 등장을 시켜야겠지만, 물론. 네, 그런 거고, 뭐, 볼드체 표현하고 싶다. 컨트롤 B 누르면 돼요. B 이렇게 하면 볼드체 되는데, 어디 생겼을까요? 여기 생겼죠? 프로블럼. 볼드체도 뭔가 강조하는 방법인데, 정말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볼드체는. 그러니까, 이 플레인 텍스트 안에는 볼드체를 쓰지 마라. 왜냐하면 이렇게 타이틀이나 이런 어떤 섹션 이름이나 이런 데서 이미 볼드체를 많이 이제 그 일반 플레인 텍스트와 구분되는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여튼 방법은 이렇게 한다. 텍스트 BF를 쓰면 되고. 나 집합 표현하고 싶어. 집합. 그래가지고 집합인데 집합이 그냥 슬림한 이건 X 말고 X를 좀 두껍게 표현하고 싶어요. 텍스트 BF 하면 되겠다. 안 돼요, 안 돼. 텍스트 BF나 텍스트 IT는 일반 플레인 텍스트에서 작동하는 명령어고 이 안에 들어가는 기호는 mass BF라는 게 있어요. mass BF 예를 들어서 X 이퀄 자 이거는 제가 이 괄호도 뭔가 범위를 인식시키기 위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괄호라는 거 자체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앞에 역슬래시 괄호를 이렇게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x 뭐 x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방금 뭔가를 썼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large x 이게 볼드체로 표현되어 있죠. 이 mass bf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 하고 했으면 슬림하게 돼 있을 거예요. 볼드체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약간 이탈릭체 비슷하게 신기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걸 매스 칼이라고 하는데 볼드가 있으면서 약간 좀 캐주얼하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여기 X 이상하게 보이죠? 이상한 거. 그래서 아까 자주 쓰는 이게 너무 길잖아요. 매스칼, 매스칼. 그냥 나는 X라고 쓰고 싶은데 매번 매스칼, 매스칼 써야 되니까 귀찮아. 그래가지고 메인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개. 그래서 ILS를 그때 많이 썼어요. I라는 기호, L이라는 기호. 그냥 이 알파벳 I 아니고 뭔가 이제 재밌는 표현. 자, 보시면은 I 자 이렇게 썼죠? 원래는 에러가 나야 되는데 여기 I라고 지금 재밌게 지금 노테이션이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죠? 자, I를 뭐 예를 들어 어떤 집합으로 하겠다든지 뭔가 하여튼 대표성을 지니는 노테이션들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면서 이미 어느 정도 익혔을 거예요. 이럴 때는 대문자를 쓰고, 이럴 때 소문자를 쓰고, 이럴 때는 뭐 약간 볼드체를 쓰고, 예를 들어 매트릭스 같은 거는 볼드체를 쓰고, 벡터면은 소문자 볼드체를 쓰고, 스칼라면은 그냥을 쓰고,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뭐 뉴럴 레터라 같은 거는
뭐 세타라고 표현을 한다던가. 세타. 세타도 소문자 세타, 대문자 세타는 뭐 소문자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럼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학기호 쓰는 게 어려울 거고, 지금 제가 수학기호를 표현한 거는 이 플레인 텍스트 안에서 들어갈 때 수학기호를 얘기한 거고, 가끔은 이렇게 이퀘이션처럼 써야 될 때가 있어. 아예 한 줄 딱 떼가지고 뭐 로스 펑션 같은 거 할 때. 그때는 두 개씩 쓰면 돼요. 자, 써볼게요. 뭐가 있을까? 로스. 로스 아까 L 만들어놨나 모르겠네. L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뭐가 있을까요? 뭐 L2 로스 이런 거. 어, 에론이라고 합시다.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냐? 아, 자 이 아래 이 밑줄은 뭐냐면 이거 뒤에 아래 첨자로 1이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 L이라고 하는 거를 뭐 예를 들면은 Y 마이너스 뭐 햇 Y 자 이거를 우리가 로스라고 정의하자. 한 줄 띄고 로스가 이렇게 나타났죠? 근데 가끔은 또 이 로스를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인용해야 될 때가 있어. 그 로스 이게 아니라 아까 디파인 했던 그 로스 이제 학생들이 이미 워드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퀘이션도 레이블을 줄 수가 있어요. 레이블. 이제 레이블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텍에서는 내가 직접 뭐 1번이네, 2번이네, 표 3번, 섹션 3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거는 별칭으로. 그래서 레이블에 이제 이름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섹션에 대해 내가 이름을 정하고 싶다. 섹션 3이라는 걸 나중에 어디 가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섹션 옆에다가 내가 이거를 섹션 뭐 3 또는 뭐 메소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인트로에서 뭐 to be explained in section 3 쓰고 싶겠지만은 그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까는 레이블이라는 명령을 썼는데 여기서는 슬래시 모든 명령어는 슬래시로 시작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슬래시 ref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떠 있어요. 또 이게 오버리프가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아까 이게 만약에 여러 개 지정해 놨으면 여러 개가 나올 거고 섹션 메소드 자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 생겼냐면 to be explained in section 3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링크도 생성돼 이렇게. 이게 PDF가 이런 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직도 설명할 게 많네. 자, 몇 시간 수업이지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뭐 이름을 붙이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인데 이제 제 방식은 뭐냐면 이 레이블도 뭔가 좀 구분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그 프리픽스를 좀 줬어요. 그 섹션은 SEC라고 하고 또 이제 피겨를 넣는 거 어렵다 이거 피겨 자 피겨는 어, 자 가보면은 피겨를 가야지 피겨 자 시그모드에 다시 가서 일단은 이 논문의 피겨를 보면은 여기 피겨가 하나 있네요. 자, 여기 클릭해봐요. 그럼 피겨를 선언한 부분에 가 있어요. 자, 이게 피겨를 넣는 명령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져오고 이 피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프리 프로세싱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피겨들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PDF로 만들어야 돼요. 피겨는 PDF로 전부 다. 그래서 이 프리 프로세싱이라는 거 뒤에는 preprocessing.pdf 파일이 있는데 내가 그 파일을 가져오겠다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확장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딨냐? preprocessing이라는 이미지 파일이 여기 있네요. 자, 이거를 다운받아야 돼. 다운로드. 그래서 이거를 이츠카에다 일단 집어넣고 그다음에 아까 복사했으니까 다시 우리 이제 그 파일로 가서 이제 피겨가 있어야 피겨를 넣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업로드를 다시 합니다. 파일을. 그럼 이제 학생들이 뭔가 PDF 파일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그걸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아까 자, 프리프로세싱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싱 PDF가 생겼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명령어도 여기다 갖다 놨어요. 붙이면은 begin figure, end figure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가 옵션이 있는데 t라는 거는 탑에다 하라는 얘기예요. 탑. 보통은 그림을 h는 here 여기다 만들어주라는 얘기고 t는 보통은 이제 그림이 맨 위에 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모든 페이지에 t라고 보통 하고 자 서피겨라는 게 지금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겨를 A, B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들 때 서피겨 병력을 사용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서비스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이거 안 가져왔죠? 이름 똑같이 해볼게요. 그냥. 네,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뭔가 에러가 뜬 것 같은데 에러가 안 떴어요, 지금. 여기 hours,라는 명령어 보이죠? hours 아까 이름을 리콜겐이라고 해놔가지고 여기 리콜겐이라고 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이름을 이제 일괄 바꾸고 싶을 때 나중에. 그래서 이미지가 지금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미지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As you can see in figure 1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reference figure 지금 만들어져 있네요, 이미. 왜냐하면 여기 선언을 해놨어요. 이렇게 피겨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A, B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레이블을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같은 이미지에 A, B라는 의미로 저는 이렇게 씁니다. 피겨 프레임워크를 이 원래 레이블로 했다면은 그거에 대한 A는 그냥 .A, .B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피겨 프레임워크 뭐 A라고 해볼까요? A의 보듯이 as you can see in figure 어떻게 볼까요? 에러가 났는데 why 에러가 난 이유는 이 subfigure라는 게 없어서일 것 같아요. subfigure도 일종의 명령어인데요. 메인에 지정이 안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user defined에다 따로 합시다. 우리가 새로 지정한 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아까 컬러도 제가 지정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걸 언제 다 찾고 하느냐? 기존에 이미 잘 완성되어 있는 거를 옵저버로 제가 학생들을 넣어줄 테니까 아까 예를 들면 그 시그모드 같은 거 거기에 막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서피어가 있으니까 이게 되겠죠. 거기서 참고를 하면 되고 이제 에러가 안 나고 A, B 아까는 A, B가 안 나고 막 이상하게 깨졌었는데 여기가 그림이 지금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오케이 다시 가봅시다. 그 다음에 As you can see in figure 1A라고 지금 잘 들어가 있죠. 링크도 잘 들어가 있어. 클릭하면 거기로 가요 지금. 이거 에러 났네. undefined control sequence hours를 내가 등록 안 했나? 이제 에러 없어졌죠? 에러 없어졌어요. undefined control sequence는 뭔가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메인에 있는데 아마 이 X 스페이스라는 거를 지금 얘가 못 쓰는 것 같아요. X 스페이스 기억 잘 모르겠어 도저히 이거 찾아보면 돼요. X 스페이스 패키지 레이텍 굉장히 쉽죠? X 스페이스 어디에 있느냐? 찾아보면은 X 스페이스 패키지가 아예 있네요, 그냥. 그게 X 스페이스를 프로바이드 한다 써 있죠. 바로 가서 유즈 패키지에다가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날 거예요. 섹션 1으로 가보면 아까 에러가 났었는데 에러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뭘 설명하다가 피겨까지 갔냐면, 레이블을 하는 거다. 어쨌든 이렇게. 레이블을 내가 선언할 때는 레이블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고, 사용할 때는 ref, 레퍼런스 단어를 써서 사용한다. 모든 게 다 레이블이 되는데, 인트로도 레이블. 예를 들어, 섹션, 인트로. 그래서 이제 인트로에서 할 때는 섹션, ref, 섹션, 인트로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방정식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방정식. 방정식에서 내가 레이블, 그 방정식은 번호가 이렇게 괄호치고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마다 번호가 있잖아요. 줄마다 번호가 있고 심지어. 근데 이렇게 이제 달러 표시로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방정식은 번호 그냥 안 쓸 때 굉장히 심플. 근데 한 줄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번호가 필요할 때는 equation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begin equation. begin equation 하니까 지금 만들어졌죠? 여기다 달러를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begin equation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수학 기호만 들어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수학 기호를 쓰면 돼요. 똑같이 써볼게요, 이거. 네. 자, 됐어요.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돼 있고 번호가 없었는데 번호가 생겼죠? 번호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레이블을 주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EQN 뭐 1번, 2번, 3번, 4번 하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저는 이제 약간 별칭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그 조금 기억이 나거든요. 로스. We use the loss function as defined in equation 괄호치고 괄호는 안 주거든요. 그래서 ref 자 이렇게 쓰면은 내가 썼던 게 We use the loss function as defined in equation 1 그리고 링크도 생성되고 그렇죠? 괄호는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괄호까지 만들어주진 않고 번호만 주는 거예요. 번호만.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하면 되는데 한 줄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데리베이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되고 이게 되고 뭐 증명 같은 거 할 때 그때는 이퀘이션을 한 줄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EQN 어레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사실은 이전에 제가 해놨던 거를 많이 보는데 시그모드에 있었나 어레이가? 트리플 AI에는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런 거 두 줄에 걸쳐서 지금 나와 있고 한데 조금 볼게요. 한번 그걸로 되어 있는지. 네, 돼 있네요. EQN 어레이라는 게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서 다시 다시 가서 이제 거기다 붙여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EQN 어레이하고 뭐 레이블도 이렇게 줬고 지금 이 어레이 자체에 대해서 EQN 어레이가 두 개 있구나 지금 잘못했네. 한 개가 있고 이거 그대로 지금 해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한 줄만 써도 돼요. EQN 어레이는 이제 여러 줄을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한 줄만 써도 당연히 워킹은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지고 번호가 당연히 이제 번호 내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1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EQN 어레이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 줄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줄은 한 줄을 띄라는 명령어가 이겁니다. 이렇게 땡땡.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써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 줄은 뭐 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여러 줄을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번호가 지금 다 나오죠. 2, 3, 4, 5, 6, 7에서 뭐 라인 3에서 라인 4에서 보통은 이걸 어떤 경우로 쓰냐면 이렇게는 안 쓰고 근데 막 좀 인덴테이션이 이상하잖아요. L이 이거에서 시작해서 계속 뭐 유지돼 간다. 그래서 L은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쓰겠죠. 이게 는이고 뭐 이게 아니면 이제 중간에 뭐 부등호로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뭐 그런 거. GEQ, GEQ가 뭐냐? greater than equal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이 기호는 이제 당연히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equal을 같이 쓰고 싶으면은 뭐 GEQ, LEQ 막 이런 거 써요. LEQ는 less than equal to라는 뜻이고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겠죠? L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뭔가 삐뚤빠뚤해. 이상해요. 그럼 이걸 equal을 기준으로 맞추면 좋겠죠. 자, 앞뒤에다가 이렇게 달러를 써줘요. 이게 마치 테이블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자, 는을 제가 다 달러로 바꿔볼게요. 달러, 여기도 달러가 아니지. 엔드 표시. 일종의 테이블인 겁니다.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단의 테이블. 이렇게 쓰면은 아주 예쁘게 자, L이 이거였는데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2번, 3번, 4번 이게 줄이 너무 많은 게 싫어. 예를 들어서 6번 줄만 나는 레이블을 하고 싶고 나머지는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다 나오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이 라인에다가는 내가 번호 안 붙이겠다. no number라는 명령어가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없어졌죠. 이렇게 no number를 계속 써주면은 그 라인에 대해서는 레이블을 안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레이블이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줄에 대해서 내가 레이블을 하고 싶으면 레이블도 줄마다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실 레이블을 여기다 썼는데 그게 아니고 레이블을 줄마다. 그래서 여기에 레이블, 뭐 이퀘이션, 뭐 A 줄마다 레이블을 따로 줄 수가 있다. 여기는 당연히 같으면 안 되겠죠. B, C.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퀘이션스 뭐 이렇게 쓰고 여기에 이제 이퀘이션을 따로 쓰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퀘이션스 EN3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줄마다 이렇게 레이블 따로 하는 거고 번호를 안 붙이고 싶을 때는 안 붙일 수 있고 이렇게 인덴테이션 예쁘게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려줬습니다. 띠어럼 만들고 싶다. 아까 띠어럼이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여기는 비긴 띠어럼 여기 CD 기본으로 기본 알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시어럼이 생겼고 시어럼도 번호가 자동으로 붙었고요. 이 시어럼을 나중에 또 인용하고 싶어요. 당연히 레이블. 시어럼은 뭐라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PHM 그 다음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메인 리절트다. 메인 그 다음에 뭐 I 시어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면은 시어럼 1에서 얘기했듯이 시어럼 1에 의해서 1이라는 거 내가 1이라고 안 써도 된다. 그래서 모든 게 레이블이 가능하다는 거죠. 섹션, 뭐, theorem, proposition, definition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그림, 표 얘기 안 했는데 표도 이제 쉽게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오고, 기존에 또 이미 학생들이 작성해 놓은 거 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텍 강의는 거의 된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 너무, 너무 긴 강의인데, 이게. 아, 네. 고생했습니다. 테이블이 나왔네요. 어?
테이블이 나와 있는 어떤 게? 테이블 강의. 그러니까 테이블이, 이케이션하고 피겨하고 음. 테이블까지. 아, 테이블까지 해달라고? 아, 진짜 하겠습니다. 아, 테이블, 그 예제는 보여줄게, 예제는. 네. 완성도 높여야지.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어, 자, 테이블에 진짜 신공을 발휘했던 논문이 이 풀오브 익스퍼츠가 테이블계에 거의 아트를 찍었었는데, 이게 학생이 막 테이블, 자, 이 테이블을 보세요. 이 화려한 테이블. 엄청나지? 엄청나. 이 테이블, 엑셀로 만들기도 쉽지 않은 테이블인데, 이거를 레이텍으로 했는데, 자, 더블 클릭하면 이제 거기로 가겠죠. 이게 테이블이에요. 자, 이게 테이블이고, 뭐, 비긴 테이블, 태뷸러, 뭐 이런 거, 근데 대충 설명하면은 이건 이제 테이블이 크니까 사이즈 줄이려고 이렇게 한 거고, 스크립트 사이즈. 글자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데서나 줄이면 안 돼요, 당연히. 포맷에 맞춰진 글꼴만 써야 되고, 비긴 태뷸러가 이제 테이블이 시작되는 곳이고, 이게 칼럼에 대한 내용입니다. 칼럼. L은 뭘까요? L과 C.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것 같은지. 자, 이 테이블이 여기 있는데, 세 개의 칼럼은 L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칼럼들은 C라고 되어 있네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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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은 레프트 정렬을 하라는 얘기고, C는 센터로 하라는 얘기고, R이라고 하면 라이트 정렬이 되겠죠. 이거는 심심해서 붙여놓은 절대값 표시가 아니고, 이게 여기에 줄을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더 써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메소드 옆에 줄이 하나 더 생길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안 되겠지. 나는 양쪽이 개방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안 쓰면 돼요. 맨 끝에는. 그래서 그 선 지정하는 명령어들인 거고, 이게. 그래서 이제 헤드에서 지정을 하는데, 이제 이게 더 어려운 명령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여기서는 지금 세 개의 로우가 하나의 로우로 되어 있잖아요. 막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멀티 칼럼 막 이런 게 있어. 멀티 칼럼은 이제 이 number of primitive task라는 게 지금 칼럼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친 거니까 그게 어딨나 보면은 이것도 클릭해 보면 나와요. 어떻게 했나 보면 되죠. 멀티 칼럼 12, 12개 칼럼을 하나로 합쳐서 number of primitive라는 거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돼 있고, 그다음에 멀티 칼럼 3, 세 칼럼 합치라는 얘기겠죠. 스페셜 이런 거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가서 보면 되지. 스페셜 안 보이네. 멀티 로우라는 게 있죠. 멀티 로우. 그래가지고 WRN16이라는 게 지금 7개의 로우를 가지고 써라. WRN16이 하나, 둘, 셋, 넷, 7개의 로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이런 병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사실은 병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그냥 해봤자 뭐 이 정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테이블이 보통 많기 때문에 그냥 한 줄에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는 아마 이 프로브 익스퍼치에서 다 다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은 이거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H라인은 뭘까요? 아까 칼럼에 대한 바운더리는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이거는 그 한 로우를 쓰고 나서 밑에 줄을 그을 건가 안 줄 건가. 여기 보면 줄이 안 그어져 있죠. 여기 중간에. 그러나 여전히 그 다음 로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또 어려운 건데 이거는 지금 엑셀로 그린 거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냥 여러분이 엑셀로 차트 만들어서 붙여넣기 하면 정말 못 봐주게 이제 그냥 그 그림 자체로 이직을 바로 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 정말 이제 이것도 신공이 필요해요. 엑셀을 정말 엑셀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아니면은 이제 파이썬에서 좀 잘 만들어준다면은 걔가 잘 만들어주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더 좋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랑 이제 이런 거 그림도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걸 권유하냐면은 굉장히 작게 그려야지 이쁘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요 그림 있죠? 지금 라이브러리 여기서 이쁘게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PPT 한 장에 걸쳐서 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고 자, 이 실제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자, working on full of experts. 그러면 이 학교 학생은 원래부터 잘했느냐? 이상하게 그려와서 설명을 다 했던 거죠, 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거를 제가 한 방에 해결하려고 이걸 찍는 거고. 어, 여기 있다. 피겨스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그림 모음에서 PPT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보면은, 보세요. 엄청 크게,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보기 좋게 그린 게 아니라, PPT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크게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 이 한 페이지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글씨도 엄청 크고, 그래야 얘를 줄였을 때 그나마 좀 봐줄만 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러면 얘를 이거 PDF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거 그림은 잘 그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PDF로 바꿔야겠죠. 컨트롤 P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내보내기 하면 돼요, 보통은. PDF 만들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옵션에 내가 선택한 것만 한다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슬라이드만 만들어 볼게요, 제가. 확인하고 뭐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그젠플 이렇게 만들고 게시 후 열지는 않고 뭐 옵션 상관없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여백이 얘는 여백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여백을 없애야 돼요. 여백을 없애는 툴은 인터넷 보면 나와 있습니다. 크랍이라고 하는데 PDF 크랍이라고 해서 이거를 딱 요 사이즈에 맞게 잘라야 돼요. 자, 보면은 이게 지금 방금 이 PPT를 이렇게 만든 거고 기존에 그럼 학빈 학생이 진짜 만드는 건 어디 있느냐? 프리프로세싱이니까 이걸 것 같은데 보세요. 딱 맞게 이렇게 트림을 했죠? 그 트림을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저는 보통은 제 데스크탑에 레이텍을 깔아놓기 때문에 그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텍 까는 거 자체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오버리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버리프에서는 그건 제공 안 하니까 PDF 크랍을 하는 뭔가 그런 트림 해주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PDF 이 여백을 제거한 다음에 이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제 이 파일 이름을 아까 어디서 이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를 업로드 해야겠죠? 업로드하고 나서 그 파일 이름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파일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죠. 만약에 제가 이상한 거를 아까 그 생성한 거 잘못된 파일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림은 요만하게 되고 옆에 여백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림 이런 식으로 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파워포인트에서 보기 좋게 그리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그려놔 이거를. 잠깐만. 보통 이제 예쁘게 그리려고 항상 글꼴이 이게 자, 이 상황에서 이게 보기 훨씬 좋죠. 이거보다 얘가 보기가 좋다고요. 이 관점에서는. 이거를 이제 PPT 발표할 때는 학생이 뭐 디펜스 하거나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이제 이 PPT 화면 자체가 이렇게 예쁘게 잘 보이게끔.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들어가면은 글씨가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좀 오버해서 키운다고 생각할 정도로 글씨를 많이 크게 해야지 이거를 이제 이 논문에 집어넣었을 때 그나마 조금 보여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뭐든지 그걸 생각하면 돼.
엑셀 파일도 예를 들어서 요 글씨 지금 월 클럭 타임, 뭐 어큐러시 요 글씨 이 글씨가 실제 엑셀 파일 가서 보면은 엄청 커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줄였으니까 그나마 좀 어큐러시라는 글씨가 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 됐죠? 아, 설명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억셉이 운 좋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액너리지먼트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사사를 했는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일은 아웃라인을 저하고 잡고 하나 학생이 할 일은 아웃라인을 잡고 나서 이걸 보는 모든 학생들이 할 일은 아웃라인을 잡고 나서 지도교수와 어떤 걸로 쓸지 이렇게 딱 정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즐거운 라이팅을 이제 시작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에 이렇게 수정하고 그래서 게임이라고도 해요. 어떤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월 학생이 여기까지 도망갔죠. 지금 강한월이 여기까지 끝냈는데 제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고 드래프트가 완료가 된 상태로 저한테 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고도 억셉이 된 게 기적이고 탑스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탑스쿨에서는 수정만 한 달 정도 잡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전에 다 어느 정도 학생 드래프트 입장에서는 이미 다 완료를 해놓고 그걸 지도교수한테 주면 지도교수가 그거를 깔고 뭉개고 있어요. 뭉개고 있다가 아, 이제 수정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한 3일, 예를 들어 일주일 전부터 데드라인 일주일 전부터 수정을 딱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보통은. 근데 이제 우리는 데드라인이 좀 긴박하다 보니까 학생이 아직 쓰고 있는 중인데 제가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됐는데 그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억셉이 되는 거는 참 그거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되도록이면은 데드라인 최소 2주 전 또는 한 달 전에는 완료가 되어야 막 수정해가지고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학생들한테 당부를 하고 싶고 이 정도면은 이제 이걸 다 보면 컨퍼런스 사이트 가서 다운받고 논문을 레이텍으로 어느 정도 작성하는 것까지는 끝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완성된 뒤에 이제 저하고 작업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릴 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PDF 다운받는 거 있죠? 자, 이렇게 이름도 예쁘게 프로젝트 이름으로 만들어줍니다, 얘가. 그러면 이제 이게 학생의 논문이 되는 거죠. 질문 있어요? 수업 너무 힘든데. 현준 학생도 다 들었으니까 이제 그냥 하면 되겠네,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알려줄 필요 없겠네, 전혀.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오늘 수업이자 마지막 수업, 이 강의의 마지막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